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고려하는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음에 걸리고 이 나이에 굳이 이혼을 해야 하나 마음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딱히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닌데 성격이 안 맞아 사사건건 트러블이 생기고 이젠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전 이분께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힘들겠지만 딱 1년만 상대가 어떻게 하든 맞춰주고 수용해보라고. 1년이 넘어서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부부, 연인, 친구 등 어떤 인간관계든 큰 깨달음의 계기가 있어야 잘 풀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혼이라는 큰 성장통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었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기에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어렵죠.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대인관계를 잘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이 잘 풀어가는 방법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잡은 물고기 먹이 주자. 흔히 잡은 물고기는 먹이 안 준다는 말 많이 하죠. 관계가 오래되고 결혼을 하면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잡은 물고기 먹이 안 주면 폐사합니다.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더 열심히 관리해야 잘 살더라고요. 오래 만나고 늘 옆에 있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성으로 안 느껴진다는 분도 있는데요. 노력을 안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다른 사람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평범한 여자 별 볼 일 없는 아저씨 같아도 타인의 안목으로 보면 새로운 여자 만나고 싶은 남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노후 준비를 위해 돈 모으고 건강도 챙기는데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노후 준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고 수용하자. 커플이 잘 지내려면 이해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도 아닌데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요. 이것을 안 다음에는 좀 수월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든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적 투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면에 있는 것이 타인에게 거울처럼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타인의 단점, 부정적인 요소가 더 눈에 띄고 내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타인의 장점과 좋은 요소가 눈에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내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전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내 스스로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싫을 때가 있고 짝꿍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리 게으르고 나태한 걸 싫어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어릴 때 엄마가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보면 답답해하고 슬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슬픈 것으로 연결짓고 있더라고요. 게으른 것이 아니고 여유로도 볼 수 있는데 말이죠. 마음의 갈등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결국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속속들이 알게 되고 섣불리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대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됩니다.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대를 낮추자.
사이좋은 부부들은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봐도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 실망할 일도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성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사랑에 대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멋지고 화려한 여행, 가슴 떨리는 순간만 사랑이 아니고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 배우자를 배려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같이 먹는 것, 이 모든 소소한 일상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여지없이 실망하게 되는 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 기대를 낮추는 게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번째는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자. 대부분의 커플이 갈등이 있을 때 관점을 상대의 잘못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인간관계 갈등은 잘못의 경중은 있겠지만 한쪽만 잘못해서 일어난 것보다 둘 다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여기며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기만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갈등을 풀어가려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합리화나 변명을 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표현해야 하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쉽지 않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먼저 미안하다고 표현할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일은 깨끗이 마음에서 지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낮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양질의 음식을 먹고 숙면을 하고, 숙면을 하고 나면 활기찬 낮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낮 시간 활기찬 활동은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늘 겸손하게 살면 감사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늘어나면 상대도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좋은 반응에 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언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엇나간 관계는 쉽게 풀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억울하고 먼저 매듭을 풀지 않으면 좋은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때론 완벽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완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부족한 면이 보이면 더 채워주고 보듬어줘야 하는데 때론 미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죠. 타인의 부족함이 자꾸 눈에 띄고 밉다면 나의 사랑 없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난 맞고 넌 틀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죠.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자나 연인이 믿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의 창을 한번 닦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라면 설령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진심을 다한 인간관계는 깨달음과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에선 더 좋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